APR 2024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4%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8회전으로 매우 낮은 상태고 PBR은 무려 11.39가 되겠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의구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APR 1분기 역대급 실적이 17%대 급등. 1분기 2025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2,660억으로 78.6%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6.5%가 또한 거의 더블로 증가를 했습니다. 강수련 기자가 뉴스1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공시 후 급등에 92,0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매장 사진을 소개를 했는데 아마 제 느낌은 저가 브랜드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024년에 7,230억을 달성해서 38% 증가했고, 그런데 재고자산은 82.4%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1.2% 떨어졌고요. 판매관리비가 44.1%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1,184억 원으로서 12.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전년도 20%에서 16.4%로 떨어졌습니다. 제품 재고를 크게 증가시킨 것은 매출 증가를 반영했겠지만 필요 이상 너무 증가시켰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회사의 제품은 직영 생산이 아니고 상품 매입 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제조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878억 원으로 51.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3.2%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제품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2.3% 하락했습니다. 특이하게 운영경비가 마이너스로 분석이 됩니다. 전체 운영경비는 41.1%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29로 전년도 1.36에 비해서 0.07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188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4억 6,600만 원이 더 많게 나옵니다. 제조업이라면은 재고 증가이면 스루풋 이익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익이 낮다. 이거 제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건데요. 재고 증강 기준 및 재고 자산의 매입액에 오류 및 분식이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과 제품, 원재료가 이제 2023년부터 거의 2021년에도 거의 없었던 겁니다. 직영 생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100% 하청을 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2023년 매출이 급증하면서부터는 완전히 그 하청 공장의 그 ODM 방식이겠죠. 그렇게 생산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공품도 없겠죠. 자기네가 개발한 거를 제품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상품은 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455억 원이나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456억 원이면은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 매입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무래도 상품 매입액이겠죠. 81.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883억 원으로 51.8%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41.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16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4,186억 원을 빼면은 마이너스 24억 원이 납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네요. 이렇게 제가 분석할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가공 비율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거 이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쨌든 이 재료 비율이 4.4% 플러스이기 때문에 제품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MC 매출원가 재료비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는 이 상품 매입에 제품 매입액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증감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치는 하는데 BWCA 증감이 미착품이죠. 미착품 빼고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차이가 나는 거고요.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571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571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456억 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11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갔느냐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빼주면은 97억 원이 나는 평가 손실이 그래도 최종 17억 5,5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이 안 맞는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맞는 크기가 2024년에 와서 크게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주요 경비로서 인건비가 39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46.1%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무려 142명이 증가했습니다. 412명에서 55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아마 판매 인력, 영업 인력 이런 쪽일 것 같아요. 매장도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균 임금도 2022년도 5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 돈으로 인건비도 상당히 임금 인상을 이뤘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24% 증가했고 판매 수수료가 61.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주 용역비는 25.4%인데 이게 외주 가공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오로지 턴키 베이스로 생산을 해서 매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졌고 수르펀율도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일단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법인세 부채율이 20.1%나 되네요. 전체 부채 총계에서 이런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영업구매 평가 지표를 보면은 아까 법인세 부채도 있지만은 현금 버퍼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재고를 그렇게 많이 구매하니 현금이 뭐 잘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리고 매출 채권 수금 속도 8.3회전 팍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크게 일으켰는데 수금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크게 떨어졌어요. 외형을 늘렸는데 납품 협력업체한테 돈을 1년에 3.4번뿐이 안 줬다. 한 4개월에 한 번씩 대금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협력 관계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돈을 늦게 주고서야 이게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재고자산 한 놈만 패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구매와 그 영업에서 평가지표를 그 회전율로 그 제가 삼았는데 이것도 그 한번 검증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까 그 재고자산이 그 오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 매출채권 기타 채권의 증감에서 현금이 586억 원이 나갔다면은 매출채권이 증가를 그만큼 했는데 더 증가를 했어요. 646억. 60억 가량이 더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게 60억 정도면은,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건 대손상가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거를 뭐 있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2023년에 일은 단지 단수 차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 채권이 60억이 부풀려져 있다. 매출 처리했다면 재고가 빠져야 되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60억의 갭이 있고요. 매입 채무도 그 갭이 있습니다. 매입 채무는 다 두 가지가 플러스로 표현이 되는데 현금 흐름표 쪽에서 245억 원이면 현금이 들어왔다는 개념인데 외상 매입에서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공짜로 재고가 생겼다. 공짜가 아니고 일단 외상 매입이니까. 그러니까는 233억 여기서도 11억 원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또 부족하기도 하고 이게 여기까지 공인회계사들은 어떻게 검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어떤 회계 투명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맞는 기업이 없느냐. 참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투명 수준이 좀 늦장풍 계통 안 좋다. APR만 안 좋은지도 모르죠. 이것까지 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특별할 경우에는 한번 계속해서 그 매출 채권 증감액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 매입 채무도 좀 검증을 해보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성과 평가가 동일 방향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거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또 재고 수량으로도 회전율을 산출했을 때 당연히 하락해야 되겠죠. 외부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 하기와 같이 가격 변동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화장품 메이커들이 대표 샘플 수준으로는 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연결 매입 실적이 2,175억 원인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매입 실적을 추적을 해보면 2,339억 원이에요. 연결이 일반적으로 더 매입액이 많아야 되겠죠. 이것도 모순이 나오죠. 164억 원만큼 비성분 재고자산 매입 실적. 요거 현금 흐름표가 아니죠. 제가 별도로 찾았습니다. 매입액도 그러니까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가공비가 마이너스 24억 원이 나온 것도 이런 거에 의해서 전체 금액을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조정,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조작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구심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생각들을 정리해보면 1, 2차 추론에서는 매입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걸 입증하려면
매입 가격 상승을 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공개이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 현금 흐름표도 크게 틀렸고 그 다음에 뭐 비성분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 현장 운영 경비가 가공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고 최종 뭐 포장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검증이 되지 않으므로 강한 그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을 가지고 2025년도에 뭐 1조 원대를 헐내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운영 경비가 41.1%나 증가했었는데 올해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뭐 1분기 안 좋다니까 그래도 이게 좀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25% 운영 경비가 증가한다고 봤고 영업이익도 15% 13.4% 증가했었는데 15% 증가한다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목표를 스루펀율로 나누면은 8,877억 원 정도 하는 거로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출 재료비를 22.8% 그러니까 매출 증가가 22.8%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사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870억 원을 매출 계획을 세웠을 때 1,359억 원 영업이익이 난다. 근데 재고 회전율이 1.8회전이었으니까 2회전까지라도 좀 올려보자. 이게 더 올라가면 더 좋은데 그러면은 매출액이 9,628억 원으로 잘하면은 1조 원을 좀 넘길 수도 있겠죠. 1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한번 또 가늠해 볼 수도 있겠을 거고. 어쨌든 매출을 더 하려면 여러 가지 운영 경비가 5% 맥시멈 증가한다고 봤을 때 1,665억 원 영업이익이 나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오래간만에 원가 회계 매번 할 때마다 그 분석은 합니다만은 계획을 세워봅니다만은 판매 관리비 그 25% 증가하는 거로 그 운영 경비 대신 현장 가공비는 없는 거로 했어요. 마이너스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없는 거로 하고 그러면 이 원가 회계는 제조 원가 계획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매출 원가가 재고가 20% 감소한다고 봤습니다. 재고를 줄여라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돈이 들어간 것은 총 제조 비용은 2,853억 원인데 재고를 줄이면은 매출 원가가 3,055억 원으로 증가해 버립니다. 따라서 원가 세계는 재고 감소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면은 이 가격이 목표 이익을 이렇게 내려고 그러면은 이걸 다 거꾸로 역순해서 더해버리는 거니까 9,65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해보면은 스루퍼웃으로 나온 것으로는 뭐 80 몇만 원이면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팔리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가 세계 계획 시 재고 감소를 절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 사고 방식은 재고를 감안한 거고요. 영업 사고 방식으로 그 하게 되면은 9,448억 원. 요걸 그냥 판매 단가라고 비교한다면은 실프에서 나온 대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좀 싸게 나가야지 좀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의사결정이 됐다면은 58,000원뿐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재고가 증가했을 땐. 그래서 일조 크롭을 해보자고 그렇게들 무리를 하니까 일조 크롭을 하려면 매출을 20%더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그래도 1,000억 원이 안 넘습니다. 그래서 스루폿 기준 판매 가격으로 팔면 원가회계는 기대만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그 원인의 하나는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일제원대로 증가시켜도 스루폿 영업이익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 재고가 크게 증가했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어요. 스루폿은. 그런데 이익이 더 났죠. 이런 경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판매액과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거는 가능한 거고 이런 그 트렌드에서도 특이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이지가 않다. 비정상적이다. 비정상 결산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EAT 현금 순이익으로 1,528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데는 1,465억 원이고 최종 파이널 언더 머니는 87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에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갔냐. 돈을 벌었는데 캐펙스 비유동 자산 흐름 쪽에 돈이 많이 나갔고 종속기업 비율도 10.8%로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장 확대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그 리스라고 그러죠. 사용권 자산 이런 임대한 자산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같은 매장에서 그렇게 매출이 크게 증대될 수가 없겠죠.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98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부채가 제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207억 원을 그 주주들이 돈을 더 회사에 집어넣은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주식 선택권으로 63억 원이 들어왔고 유상증자로 743억 원이 들어왔는데 자기 주식에 599억 원, 거의 600억 원을 자기 주식 매입에 써버렸습니다. 아마 매입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매입을 했을 텐데 자신들의 주가를 계속 올리는 거로 작업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자본을 증가시킨 건 좋은데 증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비싸게 계속 매입을 했다. 이렇게 봐지네요. 주가는 10만 4천 원으로 무려 더블 이상 올랐습니다. 52,900원 연초보다. 액면 가격이 유상증자하면서 액면 가격이 5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1193%나 됩니다. 아마 이런 기업이 나오기 드물 거예요. 너무나 뭔가 부풀려진 회사 같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주는 5% 이상 주주는 김병훈 씨가 31.35%, 연금공단이 8.24%, 외국인이 19.36%를 사고 있는데 JP 모간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